하나, 둘, 셋, 넷. 자, 누가 1등이냐? 다 들어왔네. 여러분들 소리 잘 들려요? 세민, 영현, 지원 소리 잘 들립니까?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자, 봅시다. 썰렁한데. 뭔데요? 응? 그래. 보자. 자, 여러분 그 문제들 중에 16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앞에서 이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 문제인데 바로 그 오비탈과 관련된 그 정보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원래 표현은 이렇게 쓰고요. 그 우리말 번역은 방사상 분포 함수. 자, 이렇게 이제 쓰는데 지금 이제 아마 그 학교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radial wave 펑션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이거 빼고 그냥 여러분 학교 선생님은 여기가 이제 웨이브 펑션이다. 그래서 이제 파동 함수다. 뭐 이렇게 이제 쓰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radial distribution 펑션이 더 좋은 표현이고요. 그걸 지금 뭐 학교 선생님은 radial wave 펑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자, 이것을 그 S오비탈에 대해서 적용하면 어떤 내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 자, S오비탈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S오비탈은 우선 첫 번째 1. 생긴 게 9. 바로 구형 대칭성을 갖죠. 자, 이 구형 대칭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핵으로부터 같은 거리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는 전자 발견 확률 변화율인데 변화율이라고 하나 그냥 빼는 그냥 확률이라 하나 비슷합니다. 즉 그것을 이제 뭐냐면은 그 표현하는 게 바로 구형이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그 원점을 중심으로 사방팔방 입자가 존재할 확률이 같으면 그게 어떻게 된다. 그래서 방향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 수 없다고 했었죠. 방향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 수 없고 그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확률이 다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기하학적으로 뭐로 표현할 수 있다? 구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1S라고 하건 2S라고 하건 3S라고 하건 여기서 동글 구형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뭐 중간에 이렇게 뭐 노란색 구가 하나씩 더 들어가 있는데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어쨌건 얘가 됐건 땡글땡글하게 생긴 건 매한가지잖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구형 대치성을 갖는다는 얘기가 뭔 말이냐면 저 S오비탈과 관련된 파동함수에 x, y, z에서의 함수값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에서의 함수값이 완전히 똑같다는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심지어 이것만 같은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거리가 같으면 그 거리가 같은 점들을 3차원적으로 모으면 구껍질이 될 거 아니에요. 그 구껍질 위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완벽하게 다 같고 파동함수의 함수값도 같고 그런 의미를 기하학적으로 구로 표현하고 있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기도 하냐면 이런 구형 대칭성을 갖는 걸 독일어로 게라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건 뭐 우리말이 아니고 독일어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게라데라는 표현이 있는데 뭐 지금은 아니더라도 분자기도 함수 같은 걸 할 때 이 게라데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 수소 그 뭐냐면 그 s 오비탈에 대한 기본적인 형태를 구형으로 표현하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얘가 됐건 얘가 됐건 얘가 됐건 다 동글동글동글하게 그려놓고 있네요. 그다음 두 번째 이 주양자수 그걸 이제 n이라고 하죠. 요것이 커질수록 그 구의 크기 역시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에 붙은 1이 됐건 2가 됐건 3이 됐건 이거 모두 다 주양자수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구가 커진다, 작아진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관습적으로예요. 관습적으로 전자 발견 확률 이 대략 90%가 되는 영역까지를 최외곽선으로 표현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까지가 전자 발견할 확률이 90%까지를 뜻한다는 얘기예요. 누구에 대해서? 1S에 대해서. 2S는 여기까지, 3S는 여기까지. 자, 이게 이제 뭐냐면 혹시 여러분 그 천자문 배웠어요? 천자문 배운 적 있어요? 아니면 저기 손오공 나오는 마법 천자문도 안 봤어요? 본 적 있죠? 안 본 사람, 마법 천자문 안 본 사람. 그 정도는 봤죠? 그래, 그 정도면 돼. 그러면 천자문을 다 공부하진 않았어도 그 마법 천자문만 봐도 이러면 하늘천 이까지는 알지? 하늘천 모르는 사람. 하늘천 이거 알죠? 하늘천 다음 무슨 글자야? 땅지. 그 다음 거물현 누르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거물 현자가 있잖아. 거물현. 그럼 이게 현자가 어떻게 쓰더라? 몰라, 까먹었어. 나도 이게 한자 읽을 줄만 알지. 그 뭐냐면 이게 뭐 읽을 줄만 잘 쓸지는 못하는데 하여튼 이 거물이 무슨 말이지? 거물이 무슨 말이에요? 거물이 무슨 말이에요? 뭐라고요? 아, 모든 빛을 흡수한다고요? 거물이 무슨 말이에요, 거물? 이걸 모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삼국지는 알아요? 삼국지? 삼국지 가장 중요한 히어로가 누구예요? 삼국지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 그게 이제 개인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현존하는 삼국지라는 소설에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소설과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예요? 유비라는 사람이죠. 유비. 유비의 호가 뭐예요? 유비의 호. 무슨 유비죠? 뭐뭐 유비라고 하죠. 유비 현덕이에요. 유비의 호가 현덕이에요. 이 덕은 도덕할 때 덕자고요. 이 덕자도 되게 중요한 의미인데. 그러면 유비는 뭐 모든 빛을 흡수하는 덕이야?
이게 뭐냐고 이게. 이 현자거든요. 유비 현덕 할 때 현자가 이 현자예요. 그럼 유비의 뭐 덕은 모든 빛을 흡수하는 이게 뭔 뜻이냐고 이게. 이게 있잖아요. 뭐냐면 발음이 거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조금 더 좋은 표현은 가물이에요. 가물. 그래서 거물현이 아니고요. 아니라기보다는 조금 더 의미를 살리자면 가물현이에요. 가물. 그럼 가물이 뭐예요? 가물? 가물이 뭐예요? 바로 가물가물이라는 말이에요. 가물가물. 가물가물이 뭐예요? 가물가물이 뭐예요? 자, 뭔 말이냐면 하늘에 이게 구름 있어요. 구름. 자, 하늘에 구름이 있는 건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늘에 구름이 있는 건 우리 눈에 보이죠. 그런데 이 구름이 어디까지가 구름이고 어디까지가 구름이 아니에요? 자, 하늘의 구름이 어디까지 구름이고 어디까지 구름 아니에요? 혹은 지금은 봄, 여름, 가을 중에 어디예요? 지금은 겨울이라고 하죠. 그럼 겨울 다음에 뭐예요? 봄이죠. 겨울 다음 봄이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겨울이고 어디까지 봄이에요? 어디부터 봄이에요? 입춘이라고 정하긴 했지만 그 입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입춘 하면서 봄 할 때 그 진짜로 이 대기의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대기의 느낌이 갑자기 봄 되면서 우리 몸이 막 자 지금 봄이니까 봄이라고 생각해 막 이렇게 해요. 아니면은 이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이 굉장히 연속적으로 느껴져요. 아니면 불연속적으로 어느 순간 갑자기 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자, 뭔 말이냐면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 자연에는요. 우리나라와 북한 같은 남한과 북한 같은 이런 경계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자연에는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구름도 야 어디까지가 구름이다 어디까지가 구름 아니다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상황을 동양의 표현으로 가물가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뜻하는 한자가 현자고요. 현자는 바로 동양인이 생각하는 자연의 속성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빛, 광량자라고 하는 것이 고전적으로 뭐였어요? 파동이었죠. 근데 때로는 입자적 성격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드보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고전적으로 입자라고 하는 걸 파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입자고 어디까지가 파동이에요? 가물가물하다는 얘기예요. 가물가물. 그걸 서양 사람들은 20세기가 돼서야 깨달았지만 동양인들은 특히나 요 동북아시아 쪽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3000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해온 거예요. 즉 자연에는 우리가 세상에 쳐놓은 경계나 차별 이런 것처럼 명확한 선긋기가 자연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고 그냥 뭔가 있는 건 있는 건데 변하는 건 변하는 건데 그 경계가 뭐라 할 수 없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해가는 거. 그게 자연이며 그걸 표현하는 인간의 언어가 가물이에요. 한자로는 현이고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그 말이야. 이해했어요? 자, 뭔 말이냐면 핵으로부터 전자가 존재할 수 있어요. 자, 핵에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핵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핵에서 전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존재 확률은 점점 줄어들겠죠. 점점 줄어들지만 그게 어디까지 전자가 있어야 돼? 이런 게 우리 자연계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어떻게? 저 구름처럼 뭉게 다만 핵에서 멀어질수록 그 구름의 밀도가 점점 옅어진다는 얘기죠. 마치 뭐처럼 안개처럼. 그러면 결국 S오비탈이 됐건 뭐 얘기하지 않은 P오비탈이 됐건 D오비탈이 됐건 사실은 어떻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구름처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구름처럼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그릴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결국 양자역학은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뭐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수식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해봐야 다 안개니까요. 안개란 얘기는 명확한 그림이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 같은 초보자들한테 들이대면 좋아하겠어요? 매우 싫어하겠어요? 매우 싫어하겠죠. 다 화학과 물리학과 다 들어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아 그림을 그려줘야 되겠는데 해서 그림 그린 거야. 그럼 어떻게 그리지? 아 여기까지만 그리자. 무슨 말 알겠어요? 실제로는 핵으로부터 전자는 무한히 멀리 떨어진 곳에도 있을 수 있어요. 다만 확률이 적을 뿐이지. 근데 그렇게 그리면 1s 오비탈도 어떻게 그려야 돼? 전 우주만큼 그려야 된다고. 그럼 전 우주만큼 그려진 그림을 어떻게 그려?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이 발견될 수 있는 90% 확률까지만 이렇게 최외곽선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S오비탈 혹은 뭐 나중에 배우게 될 P오비탈, D오비탈의 모습인 게 그림인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 개념은 수능에서도 나오니까 꼭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잘 보세요. 1S, 2S, 3S가 될수록 점점점 그림이 커지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어요? 점점점 그림이 커지고 있죠.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바로 두 번째 이 n이 커질수록 전자는 결국 핵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핵에서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아 멀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차피 이만큼 더 전자 존재 확률 90%까지 90%까지라면 전체 확률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얘는 굉장히 고밀도로 압축되어 있는 거고 얘는 점점점 퍼져나가 있으니까 이렇게 주양자 속가 커질수록 아, 핵에서 전자까지 평균적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고 있구나를 오비탈이 커지는 것으로부터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알겠죠? 그것을 지금 구형으로 점점점 확대해서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각각 뭐를 한번 그려볼 거냐면 파이 1s, 2s, 3s에 자 나와 있는 요게 바로 파동함수 그 자체를 여기다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s라고 하는 함수, 2s, 3s라고 하는 함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자, 원점 0. 자, 원점은 누구였어요? 당연히 핵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나타나는 그래프를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된다? 요래. 그 다음 요래. 그 다음 요래. 이렇게 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렇게 그림이 왜 저렇게 나타나느냐?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없지만 지금 그려드린 그림을 외우셔야 돼요. 뭔지 알겠죠? 그림 외워야 돼, 알겠죠? 외워야 돼.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자, 두 번째는 이 파동함수의 특징을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 일 S 오비탈의 경우 R 이퀄 0에서 0이 아닌 함수값이 나타납니다. 자, 이게 R 이퀄 0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원점, 바로 핵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이 R이라고 하는 게 뭐 예외 없이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일 테니까요. 그래서 그 파동함수라고 하는 게 지금 저기서 보시면 파이 ns라고 쓰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바로 1s건 2s건 3s건 요 위에 그려져 있는 요 함수들을 파이 ns라고 쓴 건데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r 이퀄 0에서 0이 아닌 함수값이 나온다. 바로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0이 아닌 함수값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학교 시험에 무지하게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자, 뭐 때문이냐? 바로 첫 번째 1. 다른 모든 오비탈. 예를 들어서 그게 P가 됐건 D가 됐건 뭐가 됐건 에서는 R 이퀄 0에서 항상 파동함수 값이 0이 됩니다. 즉 S오비탈에서 나타나는 파동함수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만약에 P오비탈, D오비탈에 대해서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게 되면 P오비탈이 됐건 D오비탈이 됐건 F오비탈이 됐건 하여튼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오비탈들은 뭐가 됐건 간에 무조건 원점 핵에서 그 파동함수 함수값이 무조건 0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S오비탈만 0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림에서 0이 아닌 함수값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이게 표현이 안 돼 있어도 무조건 S오비탈인 거예요. 요런 함수값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건 S오비탈인 거예요. 아시겠죠?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때 여기서 물론 0이 아닌 그 함수값에 물리적 의미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요 물리적 의미가 있다 없다 이거 뭐 할 때 했었죠? 물리적 의미가 있다 없다 바로 저번 시간에 했었잖아요. 뭐 할 때 했었죠? 싹 다 외우셔야 돼요. 물리적 의미가 있다 없다 저번 시간에 뭐 할 때 했었어요? 외우셔야 돼요. 이거 바로 본의 해석 할 때 이거 했었죠? Bones interpretation이라고 하는 그 단락에서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파동함수라고 하는 게 원래 무슨 함수라고요? 복소수 함수라고 은재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은재야? 그렇게 저렇게 막 찾아서 얘기해 주는 게 또 얼마나 고마워. 은재 땡큐. 그래서 이 본의 해석할 때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파동함수가 원점 핵에서 0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물리적 의미가 있다 없다? 사실 없어요. 없지만 수리적으로 S오비탈이 다른 오비탈과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원점에서의 함수값 유무예요. 아시겠죠? 이걸로 그림을 그려서 판단하게 하는 기출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학교 시험에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언제였냐면 갑자기 생각이 딱 나네. 언제더라? 그게 언제인데? 그렇지. 2018년 기출 한번 볼래? 2018년 기출? 2018년 기출에 거기 보시면 1학년 1학기 1차 2018년 기출에 그거 내가 그거 뭐냐면은 그러니까 2018년 기출에는 그냥 그 나의 그 내가 정리해 놓은 파일이 있을 건데 그 2018년 기출에 19페이지
2018년 기출 19페이지 찾았어요? 2018년 1학년 1학기 1차 2018년 1학년 1학기 1차의 19페이지에 보시면 그 17번 문제라고 있어요. 17번 문제 당답형 5점짜리 거기 보시면 가나다라 마바 이렇게 그림이 있을 거거든요. 찾았어요? 그 그림 찾았어요? 거기 보시면 거기 가나다라 마바 중에서 라하고 마가 어떻게 돼 있어요? 원점에서 0이 아닌 함수값이 나타나죠. 다도 그러네. 다라마 모두. 즉 다라마가 다 뭐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S오비탈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거기 가나바는 S오비탈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기 때문에 S오비탈이 원점에서 0이 아닌 함수값이 나타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알겠죠? 되게 중요해. 자 어쨌건 다시 돌아와서 뭐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해보고 하여튼 이거 중요해. 그리고 이때 또 하나 중요한 거 함수값의 부호가 바뀔 수 있어. 자, 함수값의 부호가 바뀔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냥 주어진 그래프로 생각을 해보죠. 자, 이 1S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몇 사분면에만 있어요? 그냥 1사분면에만 있죠. 이게 그 좌표평면에서 1, 2, 3, 4분면이라고 하잖아요. 1사분면에 있다는 얘기는 이 모든 함수값의 부호가 플러스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모든 함수값의 부호가 플러스라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게 2S, 3S가 되면 놀랍게도 이렇게 쪼쪼쪼쪼쪼쪼쪼쪼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함수값이 나타나는 구간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것을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자, 뭐가 됐건 구의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이 구의 중심에는 보시다시피 핵이 있겠죠. 핵. 아시겠죠? 그 핵에 대해서 핵으로부터 어떤 거리로 가건 그 함수값이 항상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구 내부를 이렇게 빨간 색깔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 표시를 나도 이렇게 플러스 함수값으로 표현을 할게요. 그런데 이게 2S가 되고 3S가 되면 마이너스 함수값이 나타난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2S 같은 경우는 잘 봐요. 플러스 함수값이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함수값이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연소함수에서 플러스인 것이 마이너스가 되면 반드시 어떤 함수값을 거쳐갈 수밖에 없어요.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된다면 연소함수에서는 무조건 함수값 0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이런 걸 뭐 수학에서 중간감 정리인가? 뭐 그럴 때 그런 걸 하여튼 그런 게 있을 거야. 뭐 나도 미분적분 배운 지 오래됐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을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 노란색 경계 있죠. 노란색 경계. 그거를 지금 내가 요렇게 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란색 경계를 기준으로 그 핵 안쪽은 요렇게 플러스 함수값이 나타나다가 그 다음 노란색 경계를 지나고 나면 요런 식으로 마이너스 함수값이 주변을 둘러싸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게 마치 뭐랑 같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뭐 팥빵 같은 걸 사 먹었다고 치자. 그래서 빵이 있는데 안에 팥 안고가 있어. 그러면 그때 이게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빵이지만 이렇게 먹으면 안에 팥 안고가 있고 겉에 이렇게 밀가루 빵이 덮였을 거 아니야. 그럼 이때 물었을 때 그 안쪽에 그 까만색 팥으로 들어있는 걸 안쪽에 빨간색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 겉에 밀가루 빵인 게 파란색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게 수학적으로는 플러스 함수값, 마이너스 함수값으로 나타나는 것을 그림으로다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것이 3S 오비탈이면 이렇게 요 경계,
요 경계에 대해서 핵 가까이 내부는 플러스 함수값이다가 그 경계를 넘어서고 나면 마이너스 함수값으로 다시 변하는 거지. 그리고 그 경계를 또 지나면 다시 플러스 함수값으로 바뀌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마치 빵으로 치자면 팥빵인데 저 안에 팥 안고가 있어. 앙 물었는데 안에 팥 안고가 있는데 그 겉에 밀가루빵이 또 있고 그 위에 팥 안고를 한 번 더 덕지덕지 붙인 거야. 이건 무슨 빵 무슨 맛일까? 하여튼 막 무슨 맛 알겠죠? 하여튼 그런 거.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인 건지 알겠죠? 그게 지금 내부 함수값은 플러스였다가 그 다음 마이너스가 되고 다시 플러스가 되는 요런 상황을 지금 그래프로 요래 혹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왜 이럴까요? 왜 SOB타는 이럴까요?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걸 외우셔야 되겠죠? 지금 내가 이 그림으로 그리는 거 외워야 돼. 그래서 관연도 기출문제 중에 뭐가 있냐면요. 이거 그대로 그려라가 나온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거 하나만 그려라가 나온 거고요. 관연도에는 이거 다 그려라가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려놓은 이 그림을 철저하게 외우셔야 돼. 알겠지? 그래서 저 S오비탈에 대해서는 이런 기하학적 특징이 나타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여기 있습니다. 준다. 세 번째. 바로 방사상 마디. 자, 방사상 마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원래 그 전문 용어로는 radial node예요. 그걸 우리말 번역으로 방사상 마디라고 한 건데 의미가 뭐냐면 1. 핵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전자 발견 확률. 2. 뭐가 되는 거? 0이 되는 점들의 집합. 요걸 방사상 마디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바로 여기에 지금 노란색 경계로 표현하는 거 있죠? 요게 지금 방사상 마디란 얘기예요. 여기다가 써야지. 자, 핵에서부터 요 반지름 거리면 그 반지름에 있는 모든 점들 위해서 항상 함수값이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노란색 경계로 표현하는 요런 녀석을 바로 방사상 마디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 방사상 마디는 항상 구껍질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3차원 집합이기 때문에 기하학적으로 구껍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S에서도 노란색, 3S에서도 노란색으로 구껍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기하학적으로. 그걸 그래프상에서는 이렇게 점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가 뭐라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요게 바로 radial node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즉 요 놈하고 요 놈이 radial node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거리에 따른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점으로 나타나고요. 3차원적으로 입체적으로 그릴 때는 구껍질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radial node는 또 진짜 중요한 게 세 번째, 항상입니다. 또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항상
n 빼기 l 빼기 1개가 있습니다. 방사선마디는 무조건 n 빼기 l 빼기 1개가 있습니다. 자, n은 뭐고 l은 뭐예요? n은 주양자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l은 각운동량 양자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S오비탈의 경우는 주양자수에 따라서 1s, 2s, 3s, 4s 계속 있을 수 있는데 S오비탈은 항상 이 각운동량 양자수가 0인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다가 0 넣으면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얘를 지금은 n 빼기 1로 둘 수 있겠죠. 누구에 대해서? S오비탈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S오비탈은 L이 0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n 빼기 1이 S오비탈에 대해서는 이 레디얼 노드 개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n 빼기 1이니까 1s에서는 그 레디얼 노드가 있겠어 없겠어요? n이 1이니까. 1 빼기 1 하면 0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레디얼 노드가 없는 거예요. 근데 2s에서는 2 빼기 1이 되니까 레디얼 노드가 1개 있는 거고요. 3s에서는 3 빼기 1이 되니까 레디얼 노드가 2개가 생기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저 레디얼 노드가 일반적으로 n 빼기 l 빼기 1개인데 저 S오비탈의 경우는 그냥 L이 0이니까 지금은 n 빼기 1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원래 나와 있는 그냥 오비탈들의 기하학적 특징을 우선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이제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이렇게 줄게요. 네 번째, 거리에 따른 전자 발견 확률의 변화율을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뭐다? 4파이 r 제곱 파이 1s의 제곱입니다. ns의 제곱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우선 첫 번째 1. 아까도 얘기했듯이 파동함수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에 그 물리적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 자체에 물리적 의미가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복소수니까요. 그런데 이때 여기서 그 파동함수를 제곱하면 이것은 실수가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그 자체로 복소수여도 그의 크기를 얘기하려고 하면 제곱이 돼야 되니까 제곱이 되면 실수가 되겠죠? 그리고 실수이고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전자 발견과 관련된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거죠. 이 역시 어디서 얘기를 했었냐면 본에 해석할 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파동함수 자체는 물리적 의미가 없지만 그것의 크기의 제곱은 실수가 되고 그게 바로 확률 밀도 함수가 된다고 했죠. 이때 여기에 있는 이 4파이 r 제곱이 전자가 존재 가능한 면적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4파이 r제곱이라고 하는 저 표현 여러 번 본 적 있죠? 수학 시간에. 바로 누구의 표현이에요? 반지름이 r인 구껍데기 표면적이 바로 4파이 r제곱이잖아요.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핵에서 전자가 어느 거리에 떨어져 존재할 수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자는 핵 가까이 있는 게 좋겠어요? 핵 멀리 있는 게 좋겠어요? 핵 가까이 있는 게 전자 입장에선 좋겠죠. 왜죠? 핵이 있고 전자가 있는데 전자는 되도록이면은 멀리 있는 게 좋겠어요? 가까이 있는 게 좋겠어요? 다시 한번. 가까이 있는 게 좋은데 왜? 가까이 있을수록 핵하고 전자가 뭐 하기 때문에? 인력이 커질 거 아니에요.
전자 입장에서는 핵에 강력한 인력으로 묶여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까이 있을수록 인력이 더 커요? 멀리 있을수록 인력이 더 커요? 가까이 있을수록 인력이 더 큰 거죠. 근데 가까이 있을수록 인력이 커서 전자가 존재할 수는 있으나 더 큰 확률로 존재한다고 할 수는 있으나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가까이 존재할 수 있는 표면적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죠. 자, 전자가 핵에서 멀어지면 그 핵하고 전자 간 인력은 작아지지만 이 전자가 존재 가능한 표면적은 좁아져요. 훨씬 넓어지죠. 그러니까 실제로 핵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전자가 어떻게 존재할 거냐를 생각을 할 때는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뿐 아니라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표면적의 크기까지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확률 밀도함수 혹은 뭐 핵과 전자 간의 인력에 대한 얘기라고 한다면 이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표면적의 어떤 넓이라고 했을 때 이 둘을 동시에 곱해줘야 실제로 전자가 핵으로부터 얼마나 잘 나타날 수 있느냐에 대한 확률적 표현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파동함수 파이 이 자체는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물리적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걸 제곱하고 표면적의 넓이를 곱한 거 이것을 1, 2 한 다음에 3을 써야 되는데 그림을 지울 수가 없어서 1, 2 여기다 씁시다. 3 1, 2 다음에 3이에요. 3 이러한 4파이 r 제곱 파이 ns 제곱을 이걸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 여기에 있는 이 제목이요. 바로 이 함수꼴을 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냥 막 아무렇게나 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파동함수가 있으면 그걸 거리에 따라 도시를 한 다음에 얘를 다시 제곱하고 거기다 4파이 r 제곱을 곱해 놓은 거. 이걸 뭐라고 부른다?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하고 이것을 수능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그냥 앞뒤 다 떼고 전자 발견 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에서 그 다음 뭐라 할 수 있느냐? 4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으로 물리적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 결과가 여기서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자, 여기에 있는 노드를 중심으로 자, 노드는 근데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어차피 제곱하고 곱하고 곱하는 거니까 0은 곱하면 뭐 돼요? 0은 아무리 곱해도 0이잖아요. 노드가 변하진 않아요. 그러면 상상을 해서 얘를 제곱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4파이 r 제곱을 곱해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림뿐 아니라 요 그림들 모두 다 외우셔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금 16번 문제는 뭐를 그리라고 하는 문제나 여기에 있는 이걸 그리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3s 오비탈의 방사방향 파동함수를 그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그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딱 그리고 노드까지 표현해가지고는 꿈틀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몇몇 물리적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 물리적인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 부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에 앞서 그 다음 17번 문제를 역시 중요한 문제인데 17번 문제, 16번 문제 이거 다 풀기 위해서는 제가 드린 그 오비탈 강의를 충분히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좀 보고 오셔야 다음 시간에 조금 그거 좀 빨리빨리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보네요. 안녕. 시마이 데스.